예, 박종현 판승부 노컷 대련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TV 토론 정치 분야 토론이었습니다. 정치개혁, 그 개헌 등이 주제였습니다. 일단 간단히 총평을 좀 해주시면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뭐 저만 본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근데 그 재미도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경기를 보러 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저질스럽기까지 해요. 딱 그런 기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이거 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옛날에 제시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일본의 레슬링 선수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하고 무하마드 알리라는 복싱 선수가 세기의 대결. 세기의 대결을 벌인 적이 있어요. 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제일 그 권투를 잘하는 알리와 제일 레슬링을 잘한다는 이노키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그 아마 주변 좌석 같은 거 몇 천만 원씩 주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안토니오 이노키는 바닥에 누웠고 알리는 그냥 서서 내내 그 12라운드까지인가 했는데 그냥 사람들은 안토니오 이노키가 누워 있는 것과 알리가 서 있는 것만 보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돈만 날린 그런 경기였는데, 대선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텔레비 앞에 모였을 텐데 그거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은 아마 굉장히 허탈하고 그리고 아마 일종의 분노감까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분노감에 생겼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저질스럽게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저도 생기던데. 자, 어제 장 소장님, 박성태 시장님과 함께 생방송을 보셨던 우리 맥 소장님. 네, 늘 봅니다. 아, 세 명 같이 1차, 2차, 3차 다 봅니다. 아, 같이 봤습니까? 항상 세 명이. 예. 세 명은 아니고 3차는 그 셋이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총평. 마지막 토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국민의힘에 한참 그 얘기했었던 김덕수 그런 밈이 돌았죠. 김덕수가 사라지니 김준석이 나타나서. 김준석이요? 예, 김준석이 나타나서 국민의 시간에 구정물을 끼얹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대선 토론회에서 좀 앞서가는 강자 후보에게 견제할 수 있고 네거티브 할 수 있습니다. 예. 적당히 해야죠. 근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회가 뒷담화 수준이구나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들을 최소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정말 고장난 녹음기처럼 한 주제마다 똑같은 얘기를 마지막 주제까지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동,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대북 송금, 심지어 외교 관련된 주제도 대북 송금을 끌어들여서 이재명 후보를 힐난하는데 그게 내용이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럼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후보. 전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그 젓가락 발언은요. 그게 어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온 가장 이재명 후보를 곤란하게 할 만한 공격 포인트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가 됐죠. 근데 그냥 본인의 정책 책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국민들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들으려고 마지막 3차 대선을 봤던 국민들은 그 저녁 아까운 시간에 정말 구정물을 끼얹음을 당한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이준석 합쳐서 김준석 두 사람이 어제 대선 토론 다 망쳤다. 이재명 후보는 다 잘했는데 그 두 후보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까? 다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하기에는 이 두 사람이 너무 못했다. 너무했다. 사실 이 후보들 간에 하는 질문 있잖아요. 그 각 4명 후보들 모두 이제 사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면 어떤 후보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에겐
또 이렇게 답한다 어떤 사전 도상 계획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이 젓가락 질문 이게 사전에 캠프 내에서도 함께 알고 있었던 준비했던 질문이었을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혹은 그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준비는 했겠죠. 왜냐면 음.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글쎄 만약에 캠프에서 그런 발언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 캠프는 정상은 아니죠. 그거를 그런 식의 발언을 그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은 후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 자기 부모가 자기 중고등학생 자녀나 초등학생 자녀와 같이 야, 이 대선 토론 니들도 이런 거 봐야 돼. 그래야지 말이야. 좀 지루하지만 아빠랑 같이 보자.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그런 발언 들으면은 혹은 부부가 같이 보고 있다가 듣다가도 아마 전부 다 서로 얼굴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소리야? 예.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치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날 텔레비 보고 있다가 비상계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여보 지금 당신 제대로 들었어? 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거나 납득이나 뭐 조금만이라도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정치인이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하던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예. 단어 말 몇 마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저는 뭐 이번 발언도 그 역대급 그 발언들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 소장님. 준비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준비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좀 원고를 살짝 보면서 좀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언이 준비가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그 발언 가지고 다른 것들 다 묻혀버렸잖아요. 뼈 아픈 거는 TV 토론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삼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준석 후보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말을 통해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네. 정치적인 생명이 좀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제가 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사과도 하고 입장을 다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 했었는데요. 예. 사전 준비가 돼 있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예상은 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본인의 수준에서는 최대한 정제된 표현으로 했고 거기서 더하자니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 대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왜 뭐가 문제냐. 제대로 검증이 안 됐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계획을 했다는 소리면 더더욱 그 캠프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향후 10년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20년 좀 깎였네요. 그 정도는 왜 평론가보다는 20년 정도 그래도 뭐 한 30년간 사람이 개과천선 하려면 10년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줘야죠. 예. 교화라는 게 있잖아요. 교화가죠. 본인은 무슨 순화해서 표현했다고 하지만 이런 표현은 본인부터 교화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득점을 위해서 활용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본인이 뭔가 날카롭게 공격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의 정치적 득점을 위해서 그 대상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계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감력이죠. 예. 챗GPT 나와도 공감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못합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예. 기계가 대통령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죠.
최소한 반려동물이 왜 우리 인간 이 생활에서 같이 사냐면 공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발언은 본인이 말을 함으로써 그 묘사적인 성적 2차 피해를 줬을 때 그 타켓이 되는 많은 국민들, 특히 성별에 있어서의 수모감을 느낄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예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정치적인 이득으로 활용했다. 예. 이분은 당분간 10년간은 자수하고 반성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이건 사과를 좀 명확하게 더 간곡히 해야 될 상황 같아요. 아마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는 이런 걸 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재명 후보, 당신은 말이야, 당신 친형한테 그렇게 형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이러한 욕을 했던 사람이지. 당신의 아들도 이렇게 이런 식의 말 같지 않은 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집안이 개판이네 이런 얘기를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여기서 다 방송에서 할 수 없죠. 그거 유튜브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슷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뭐 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 썼던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그거를 뱉어낸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타격이 큰 거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에 익숙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또 뭐 학력 부분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약간 좀 그런 엘리티시즘적인 느낌들 이런 식의 정치로 갈라치기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런 부분에 이거를 무슨 뭐 예를 들면 여성 혐오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여성 혐오를 발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맞고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대방의 약점을 굉장히 잘 잡아내서 타격하는 분인데 그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씌었나?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뭐 소장님 말씀대로 공감과 감수성이 부족하다. 일단 아들이 했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저도 정황은 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했다고 해석해서 그러면 아들이 그러니까 댓글로 그렇게 좀 얘기한 게 물론 뭐 잘한 일은 아니죠 결코. 또 비난도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선 후보에서 아들의 일인데 그렇게까지 검증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건 아들이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 어느 정도 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 정도의 혐오 발언을 통해서 1,000만 명이 이상이 보는 TV에서 얘기해야 될 일인가? 이건 대선 주자로서의 공감 능력과 감수성 부족으로 봐야 되고요.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누군가 방송에서 어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건 피해자가 엉겹결에 그냥 나온 얘기 이런 걸 제외하고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 누군가 뭐 방송인이든 여러 뭐 매체에서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처음부터 10년간 출연 정지예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한 100가지도 넘잖아요. 그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지도자로서 결격사유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그거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뭐 기사나 평론가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혁신당의 관계자분들은 상당히 옹호를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재명 후보가 더 나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좀 잘못했어, 부적절했어라고 한다면 좀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또 바라는 지도자의 상이 아니냐. 지도자가 신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선거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오늘 공표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까지 보면 두 자릿수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어제 3차 TV 토론 발언이 반영이 안 된 조사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득표는 어느 정도까지 저는 예상하십니까? 최소 제 예측에는 이 반감이면 예. 당내 균열도 초래가 될 것이고요. 음. 중도층에서 정말 이 그냥 대거 빠지는 현상들이 저는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가 곧입니다. 그러면 마음 돌리는 거 금방이고요. 예. 국민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뼈저리게 늘 선거철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수치가 이준석 후보에게는 가장 화양연화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 자리 5% 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5%도 저는 반토막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토막 날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9월과 지금 압도적 새로움 아닙니까? 압도적 새로움. 그런데 이게 이 여성들이나 이준석 후보를 비아냥대고 비판한 사람들은 압도적 더티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미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어제 3차 토론이 그 발언이 본인은 입장이 그렇잖아요. 사과를 진심 어리게 하지 않고 내가 순화했다. 내가 많이 참아줬는데 왜 나를 이해 못하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저는 대선판에서 두 자리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젠 이 관련 질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양한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12.3 비상겸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이준석 보수 진영 두 후보를 집중적으로 몰아세우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만 비상겸 관련해서 공방 중에 주목하신 게 있으시다면 김재욱 최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그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그러니까 내란 당이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선거운동 하고 왔는데 거기서 있는 선거운동원들이 내란 종식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 저희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다 들어갔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번 선거의 컨셉은 무조건 내란이다. 니네 당은 다 내란이다. 근데 사실 우리 당에서 다 내란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내란은 뭐 어차피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싸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내란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다른 그 토론 자체의 그 품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것도 또 다른 증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딱지 지어서 그다음에 다른 무슨 논쟁이 벌어지지 않게 어디 내란 세력이 이 자식들아 고개를 들어 어디 내란 세력들이 뭐 무슨 논리를 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되고서 젓가락 얘기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무슨 뭐 똑같은 얘기만 뭐 당신 가정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사실은 다 아는 얘기들만 아는 얘기 아니면 굉장히 상상도 못한 저질스러운 얘기들만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들로서는 뭐 분개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명백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한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어제인가요? 그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CCTV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 한덕수 전 총리라는 분이 자기는 전혀 비상계엄 몰랐다고 했는데 계엄령 포고령 문건을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검토한 장면이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분이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또 막판까지 될 뻔했던 분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저 당은 계엄 포고령 문건 다 검토했던 사람이 딱 뻔뻔한 거짓말했던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했던 당이다. 그런 인식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지금 재판하는 과정 보면 뭐 나는 그 들어가라는 얘기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은 4인 1조로 끌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령관님이 복창을 했고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저도 지시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CCTV 나온 얘기 보니까 거기서 그 한덕수 총리도 본인이 한 얘기하고 다르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이 얘기 나오기 전에 한참 전부터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은 내란 수사.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그걸 어떻게든지 보고 자기가 만약에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후보가 되고 나면은 그것이 자기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 그거 아니면은 지금 멀쩡하던 분이 그 평생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줄타오던 분, 줄타기를 해온 분이 갑작스럽게 저 연세에 저렇게 과감하게 뛰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 뭐 그런 생각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추론의 단계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내란 세력과 혹은 뭐 비상계엄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당원들이요. 그 5월 10일 날 있었던 새벽에 그 친이 어떻게 보면 저 당내 구테타를 후보 교체. 후보 교체하려고 하는 거를 거부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거부했고 그리고 뭐 우리 당에서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다 싸잡아서 무슨 내란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너무 과하다. 내란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곤혹스럽고 안 좋은 이슈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 내란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는 분들이 그래? 그럼 나 김문수 안 찍을래. 지지층 분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정치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토론이잖아요. 법률적인 문제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당신의 정치적인 견해와 판단과 생각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뭘 그걸 내란죄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과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의 답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발언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mek 소장님. 네. 뭐 김문수 후보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한 대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탄핵을 반대한 입장에서 후보가 됐고요. 사실상 국민 앞에서 이쯤 되면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모르겠는데라는 입장이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판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란이란 말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경기를 일으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지금 판단을 받고 있고 내란의 사태의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내란의 책임은 아니어도 그러면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내란은 아니지만 내란의 사태는 분명히 일으켰어요. 10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자체는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가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닐 것 같다고 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